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읽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멈춰 서서 지금 여기 삶을 함께 읽어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왜 더 무거울까요? 해야 할 일은 없는데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엔 출근 준비하고 회의하고 일정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빡빡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먹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켜고 또 하루가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쓸모없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주변을 봅니다. 누구는 등산 동호회에 나갑니다. 누구는 자격증을 따러 다닙니다. 누구는 손주를 봐줍니다. 누구는 대학교에 등록합니다. 다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불안합니다. 쓸모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장자는 기원전 300년경 중국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왕이 관직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구두를 삼으며 연명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쓸모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행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에 앉아 물고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생 쓸모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쓸모,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장자가 본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수백 년 된 큰 나무였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고 몸통이 굵었습니다. 그늘이 넓어 술의 수천 대를 덮을 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그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큰 나무는 왜 베지 않으십니까?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다. 나무가 구부러져 있고 온기투성이다. 배를 만들면 곧 가라앉을 것이고 관을 만들면 금방 썩을 것이다. 기둥을 만들면 벌레가 먹을 것이고 문짝을 만들면 진이 흘러나올 것이다. 가구로도 쓸 수 없고 집을 짓는데도 쓸 수 없다. 그냥 쓸모없는 나무다. 목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목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나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과 나를 비교하려 하느냐? 배나무나 밤나무와 비교하려 하느냐? 그 나무들은 열매가 익으면 꺾이고 찢긴다. 큰 가지는 부러지고 작은 가지는 꺾인다. 쓸모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것이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다. 세상의 쓸모에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나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으려 애썼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이제야 쓸모없게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쓸모다. 만약 내가 쓸모 있었다면 지금처럼 클 수 있었겠느냐? 장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그 나무는 천수를 누렸다고, 쓸모 있었다면 진작 베어졌을 거라고, 가구가 되었거나 불에 타 사라졌을 거라고, 쓸모없기에 살아남았습니다. 베이지 않았기에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능력을 키웠습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년이 되었거나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각자 바쁩니다. 친구들도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느라, 여행을 다니느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요? 내가 어디에 쓸모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가정에서도 뒷전입니다. 그게 서럽습니다. 장자의 첫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쓸모없음이 오히려 자유를 준다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가 됩니다. 회사의 도구, 가족의 도구, 사회의 도구, 기대에 맞춰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회사가 정했습니다. 점심 메뉴도 동료들 눈치를 봤습니다. 주말도 가족 일정에 맞췄습니다. 온전히 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쓸모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쓰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노년은 쓸모없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되어야 했습니다. 더 나은 직원, 더 좋은 부모, 더 성공한 사람, 늘 남과 비교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햇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햇이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왕이 큰 박씨앗을 주었다. 심었더니 5섬이나 들어갈 만큼 컸다. 그런데 이걸로 물동이를 만들려니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다. 반으로 쪼개 바가지를 만들려 했다. 그것도 너무 얕아서 물을 담을 수 없었다.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깨뜨려 버렸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큰 것을 쓸 줄을 모르는구려. 송나라에 손 트는 것을 막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대대로 삼배를 빨며 살았다. 어떤 사람이 그 약의 비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다. 가족들이 모여 의논했다. 우리는 대대로 삼배를 빨며 살았지만 겨우 몇 금밖에 벌지 못했다. 지금 하루아침에 백금을 준다니 팔자. 그 사람은 그 약을 가지고 오나라 왕을 찾아갔다. 마침 월나라와 전쟁 중이었다. 오나라 왕은 그를 장수로 삼았다. 겨울에 월나라와 수전을 벌였다. 오나라 군사들은 손이 트지 않아 크게 이겼다. 그 사람은 땅을 하사받고 제후가 되었다. 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은 삼배나 빨고 어떤 사람은 제후가 되었다. 쓰임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5섬이나 되는 박이 있었는데 어찌 그것을 허리에 묶고 강과 호수를 떠다닐 생각은 하지 못했는가. 물동이가 안 된다고 걱정만 하다니 당신은 아직도 막힌 생각을 하고 있구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의 기준을 바꾸면 쓸모없던 것이 자유가 됩니다. 물동이로는 쓸모없지만 물 위를 떠다니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장자의 두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비움이 진짜 자유를 만든다는 것. 우리는 평생 채우려 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쌓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승진하려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큰 권한, 끊임없이 위를 향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처음엔 작은 집이었습니다.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처음엔 중고차였습니다. 나중엔 새 차로 바꿨습니다. 자식들 교육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울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관리할 일도 많습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투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를 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걱정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늘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위나 며느리와 관계도 신경 씁니다. 그게 짐이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비워야 자유롭다고.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 보이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욕심, 뭔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예전엔 명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부터 주고받았습니다. 명함을 보고 상대를 판단했습니다. 나도 판단받았습니다. 지금은 명함이 없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 그냥 이름만 말하면 상대가 시큰둥했습니다. 괜히 예전 직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게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명함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것을, 직함이 없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 틀에서 벗어나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려 하지 않는 것.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장자가 말한 자유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을 뭔가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를 해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만 해보는 것,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책 한 줄 읽는 것, 산책하는 것,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작은 비움부터 시작하는 것, 오늘은 할 일 목록을 만들지 않는 것,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는 것,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리는 것,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장자는 거대한 자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쓸모없어도 괜찮다는 마음, 비워도 괜찮다는 용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일도 했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집도 샀습니다. 증명할 것은 다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존재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노년은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억지로 무엇이 되려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장자가 본 그 나무처럼 쓸모없게 오래 남는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베이지 않았기에 여전히 서 있는, 구부러졌지만 그래서 더 오래 견디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쓸모 있는 나무는 일찍 베어집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천수를 누립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천수를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고. 우리도 이제는 천수를 누릴 때입니다. 쓸모에 얽매이지 않고 비움 속에서 자유를 찾을 때입니다. 그게 노년이 주는 선물입니다. 삶은 언제나 정답을 주진 않지만 생각할 시간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